반갑습니다. 오늘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사회를 맡은 양산시 지역재생과 재생기획팀장 노명용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본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시장님 인사 말씀, 추진 경과 보고,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한 후 주민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시장 김일권입니다. 오늘 신평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만나서 좋은 의견을 주고받는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요청도 드리면서 또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맨 먼저 공약 겸 내걸었던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그 성과로 인해서 지금 양산 북부지구와 신구지구는 그리고 2020년은 3호 지구와 주남지구가 우리가 공모에 당첨되어서 우리가 약 490억의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신평지구는 소재지 정비 사업과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신평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이 신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꼭 저희들이 이뤄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것이 잘 순항되면 약 250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평지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다 이어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하냐에 따른 그것이 우리 공모에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삼성 S다이가 떠난 신평에 상가가 설럼화되어 있는 이곳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당당하게 정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정을 받는 순간 신평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저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북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지역재생과와 도시재생혁신센터까지 구성을 하면서 이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신평의 마지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당부수장인 지역재생과 이창은 과장께서 양산시 전략계획 변경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재생과장 이창은입니다. 오늘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바라며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누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 1월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2019년 5월 경남도로부터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용 중 신평지구는 사업 면적이 약 13만 제곱미터인 일반 근린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면적을 약 21만 제곱미터인 중심 시가지형으로 규모를 확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개요입니다. 신평지구 도시계획 누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중심 상권 활성화, 주거복지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702번지이며 대상 면적은 약 21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상반기부터 26년 하반기까지 5년간이며 사업 유형은 중심 지가지형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근본 공청회 이후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재생추진단 및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면 평가나 현장 실시, 최종 평가까지 공모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정림 ENC 건축사 사무소 도시계획부 김필수 과장께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림ENC 김필수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획 변경안은 과업의 개요부터 도시재생 실행 전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네, 본 설명에 앞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전략계획 변경의 핵심은 최초 수립 시 양산시 내 지정된 4개소의 활성화 지역 중 하북면 신평지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략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개별 구역 변경에 수반되는 세태진단, 활성화 지역 지정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네, 최초 수립 당시 신평지구는 하북면 소재진의 쇠퇴한 주거지 일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으나 통도사를 비롯한 하북면 일원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 문화 자원의 집경력을 극대화하고 유무형의 지역 자원 간의 융통의 지역 상업 문화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으로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여건 개선하여 하북면까지 활성화 지역에 포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상 근거를 마련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활성화 지역에 포함된 지역 중 재생사업 추진의 한계성을 내재한 학교, 공동주택 지역 등이 밀집한 일부 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변경구역에 대한 추진 방향은 본 계획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며 전략계획 변경 전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략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양산시 전역에 해당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7년까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산시 전략계획은 2019년 최초 승인된 이후 2020년 서창 사무지구에 대한 1차 부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북 신평지구에 대해 2차 부분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세태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양산시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황 분석 및 세태 진단입니다.
먼저 양산시 도시재생 성과입니다. 2019년부터 원도심 북부지구, 서창 3호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모의 다수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북 신평지구에 대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산시 현황 종합 분석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성장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개발 격차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북면의 경우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관광 자원이 입지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상권 침체 등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시 세태 분석입니다. 2021년 기준 최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세태 지역을 재노출하였습니다. 분석은 행정구역 단위 세태도 분석과 신평지구 일환의 세부 세태 양상 도출을 위하여 통계청 집계구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구역별 세태 분석 결과입니다. 최초 전략계획이 수립되었던 2018년도와 비교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 세태도를 도출한 결과 당초 2개 지역에 해당되었던 세태지역이 그럼 6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으며 하북면도 세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평지구 일환에 대한 세태 분석 결과입니다. 변경된 신평지구 구역계를 반영한 집계구를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의 세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태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수립 시점에서는 통계 여건상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변화된 통계 자료를 적용하였을 경우 세태도가 충족되어 금해 전략계획 변경 시에는 활성화 지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구상입니다. 양산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체화합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경쟁력, 잊혀진 지역가치 재창조, 신구 상생도시 양산으로 설정된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권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수립된 양산시 5개 도시재생권역 및 각 권역별 구상안은 당초 설정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각 권역별 상세사항은 화면의 영상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북 권역에 대한 기본 구상입니다. 재생 방향은 천년 역사의 통도사 기반 역사문화 재생으로 통도사 중심의 역사문화 영역 확장, 전통시장 정비를 통한 상업 활력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권역 활성화를 추진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변경 기준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해 변경되는 활성화 지역은 양산시 4개 지역 중 하북 신평지구이며 당초 약 13만 5천 제곱미터에서 약 21만 7천 제곱미터로 구역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정 유형은 근린재생용으로 동일하나 활성화 계획이 최대 중심 시가지 규모로 수립될 수 있도록 공모 요건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해 신평지구의 변경 목적은 활성화 계획 수립의 유연성 확보와 심화되고 있는 세태 확산 억제, 하북면의 주요 지역 자원의 가치를 결집할 수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지정된 활성화 지역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역계가 형성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 관광, 예술, 콘텐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추진된 관련 추진 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면 소재지의 상권 밀집 지역 편입이 요구되어 이를 반영한 구역 형태로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변경된 신평지구의 구역계 변경안입니다. 하북 면소재지 동남쪽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상업 밀집 지역과 북서측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역 변경 시 뉴딜 사업 기준 최대 중심 시가지역 권장 규모를 감안하여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학교 공동주택 지역을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당초 구역계에서 제외된 지역은 타 부처 연계 사업 발굴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통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균형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화면의 영상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지구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북면 중심지를 주변으로 다양한 지역 자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재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연계하고 하북면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신평지구를 반영한 변경된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총괄도입니다. 각 구역별 상세한 사항은 화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개의 활성화 지역은 최초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북부 3호지구는 공모 선정 후 사업 시행 중이며 남부와 신평지구는 2021년 공모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어 금액 변경 시 사업순위 조정은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평지구 활성화 구상안입니다. 전략계획에서 제시하는 구상안은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세부적인 계획안은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신평지구의 경우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를 기반으로 한 예술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활력 재창출을 주요 방향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 숨길 세계 속으로라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재생, 상권재생, 사회문화재생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재생의 주요 전략으로 예술문화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예술문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권 재생의 주요 전략으로 예술문화 콘텐츠와 용합한 신평시장 기능 재편 및 지역 역사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문화 재생의 주요 전략으로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자발적 사업 추진력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실행 전략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행정 간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신평지구의 사업 유형 변경을 반영한 소요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4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약 833억 원에서 약 9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금액 변경 시에는 신평지구 및 북부 남부지구의 재원 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10년간의 집행 계획을 재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화면상 영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번창미래연구원 유숙항 박사께서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번창미래연구원의 유숙향 박사입니다. 공청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 면적은 21만 7,600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지역 현안 진단 및 여건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지 내에는 약 669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과 기초 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양산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특히 그 통도사와 대상지 내에 유동 인구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방문객의 집객력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7페이지 신평마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평마을은 신라시대 통도사 장건과 함께 건립된 사촌입니다. 1919년에 신평중앙길 개설 이후에 통도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도사 관목 지역으로서 관광마을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통도사 IC가 울주군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2007년 삼성 SDI의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활력 기반이 상실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평 지역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 유명 사찰 중에 관광객 1위인 통도사와 근접하고 있지만은 2019년 경내에 대형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통도사 방문객들은 그 주차장에서 경내를 탐방하고 바로 인접 부산 또는 경주로 차를 타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평마을의 유동인구는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자산으로서는 국내 사찰 관객 1위인 통도사와 영남 알퍼서 그리고 대상지는 동부 경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 등 역사적인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도사는 유네스코 등재된 사찰로서 통도사 모두가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특히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는 양산 한송예술촌 등의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평마을의 주요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에 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어서 통도예술마을이 조성되어지고 현재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웰리스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맨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상지의 수합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가장 큰 강점은 세계문화유산 천년고찰 통도사가 인접하여져 있는 부분이고 기회적 요인으로서는 양산 도시기본계획상의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서 다양한 부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점적인 요소로서는 지역 활력 기반이 상실되어지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이나 기능은 매우 취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마을은 그 통도사와 연계되었을 때는 활성화되었지만은 통도사와 단절 이후에는 마을이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통도 예술마을로서 브랜딩하였지만은 현재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고 근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역 자산인 통도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통도사의 연계 전략에서는 힐링 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핵심 콘텐츠 도출 부분에서는 통도사를 기반으로 해서 통도사 단청 한국의 힐링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통도사의 단청과 또 통도사 경내에 21개 암자의 순례길을 연결하는 숨길을 핵심 콘텐츠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목표 및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전의 설정에 있어서는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 숨길 세계 속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더불어서 신평마을이 힐링 숨길로서 세계적인 명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표에서 첫 번째 도시 경쟁력 강화에서는 통도사와 신평마을을 연계해서 힐링 숲길을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쇠퇴한 상권 기능의 회복과 특화를 위해서 신평시장 일대에 문화예술 허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주거복지 사회 통합 부분에서는 힐링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가 나눔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는 사업 통괄도 부분에서 총 8개 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 산업 육성 거점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축 사업으로 통도사와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갤러리 관광 호텔로 한 10년간 방치되어져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화하여서 지역의 힐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 숙박동 부분은 힐링 융합 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연회장 등이 있는 시설들은 힐링 숨길 센터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로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서 힐링 지혜 전승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힐링 산업 육성 프로그램 부분이 되겠습니다. 힐링 산업 육성 프로그램은 힐링 융합 산업센터에서 이제 수행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재 숙박동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의 2층에서 4층까지의 부분을 국내외 예술가 레지던스 입주를 위해서 선발한 이후에 신평에 힐링 산업의 창업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층에는 창작 레지던시를 조성을 해서 힐링 예술 작가를 유치를 하고 이 힐링 예술 작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신평 마을의 힐링 예술성을 확대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나눔 문화의 확산과 지역 상권 창출화를 위한 힐링 제품 브랜딩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힐링 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들과 연계한 힐링 산업 디지털 스튜디오를 조성하여서 디지털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힐링 갤러리에서는 예술 작가들의 창작품을 대여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연회장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힐링 숨길로 조성을 하여서 힐링 숨길 체험 프로그램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 숨길 체험 프로그램에는 총 4개의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힐링 숨길 체험 프로그램과 힐링 숨길 스마트 체험 프로그램 및 주민 일자리 창출과 힐링 지혜 전성 프로그램이 될 계획입니다. 1층의 경우에 힐링 문화 비즈니스 센터로서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이 힐링 숨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며 2층은 통도사의 21개 암자와 산책길 등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숨길 스마트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장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3층에 조성될 계획이며 4층은 지역의 문화관광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층의 힐링 숨길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통도사와 연계한 향기 테라피와 VR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마음 힐링 센터를 조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평 힐링 숨길 브랜드 관에는 레지던시와 지역 주민들이 힐링 컨텐츠를 브랜딩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층의 스마트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힐링 숨길 가상현실 체험과 또 가상현실의 다양한 컨텐츠를 공모해서 VR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힐링 숨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통도사하고 연계한 주민의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과 통도사 객내의 숨길 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숨길 해성사 양성 부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하고 또 주변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영어 사찰 문화 해설사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 향후에 통도사와 연계해서 통도사의 어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은 통제하고 마을 주민들이 투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통도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힐링 지혜 전성 프로그램은 활임금 조선시대 활임금 제작 명인을 저희 지역에 초빙을 하여서 활임금을 통해서 힐링 지혜를 함양할 수 있는 체험 전시 공간으로 2천 규모로서 이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권 기능 회복 및 특화 관련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천 규모로 되어 있는 신평시장을 3천 규모로 신축을 해서 통도사의 단청 문양과 오방색을 기초로 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거점 공간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에서는 문화예술 허브로서 신평시장을 새롭게 건립하고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31페이지 기존 주민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야기 사각계와 오색 특화 막거리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신평시장 신축 1층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스토리를 테마화해서 재미있는 그 볼거리와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내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또 현재 신평 일대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상권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단청을 소재로 한 오색 특화 먹거리를 육성을 하고 또 오색 특화 맛점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2층에는 신평 오픈마켓을 조성을 해서 오색 먹거리 포장과 연계한 다양한 테마로서 낮 동안에는 카페 겸 휴식 공간으로 또 지금 신평 지역은 전국 최초로 수제 맥주를 제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비어퍼 공간으로서 전환을 해서 시장에 다양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켓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 2층 오픈마켓에 그 힐링 숨길 맥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제 맥주 제조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교육 이후에는 수제 맥주 제조 판매 등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B2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컨셉과 부합하는 통도사 단청 문양 거리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통도사와 연계한 특화 거리로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페이지는 단청거리 외에 어둡고 침침한 지역들은 다목적 안심보안 등 설치로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그 신평시장 일대로 빈점포나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상가나 노후주택을 활용해서 단청 문화, 오색 먹거리 창업 희망자를 공모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기존 상가 상생 프로그램으로서 과밀업종들은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 등을 지원을 해서 기존 상가의 상생 프로그램을 육성을 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연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을 위해서 프리마켓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부분은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3층 신평 상권 활성화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신평시장의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한 오방색과 연계한 레시피 개발이나 특화 브랜딩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종 전환과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사업 부분은 힐링 나눔 공동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 환경 개선 리빙랩 사업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실험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단청과 연계한 각 주민들의 벽면이나 대문 등의 어떤 단청 문양을 그 소재로 한 다양한 그 환경 개선 부분 등을 리빙랩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 센터 운영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통도사와 신평마을을 연계한 힐링 숨길 세계화 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 숨길 세계화 축전에서는 글로벌 메타버스라든가 온라인 행식의 내용을 통해서 이 축전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8개 사업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5억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성화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문가 분께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을 하실 자장 및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은 부산대 최열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대학교 이재달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동서대학교 홍승아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박진호 박사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장을 맡으신 최열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자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최열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 패널께서 토론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계획의 부분 변경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코멘트 내 자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신평지구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론 유 박사가 현황 진단하고 여건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를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렵게 줌으로 모신 이유는 결국 우리 패널께서 내주시는 좋은 아이디어와 그 코멘트가 주민 발전과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사실 또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 큰 목적은 역시 국토부 공모전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넣어갖고 다시 여기서 우리 충분히 임프루브 해갖고 공모전에 당선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조그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해서 약간 각설하고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패널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국제대학의 이재달 교수님, 먼저 전략계획 변경부터 먼저 약간 언급 좀 해주시고, 그다음 활성화 계획에서 먼저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크게 별도의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5개 지구별로 각각 어떤 형태의 지역이라는 명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어떤 지역 단위의 특성화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그 쇠퇴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잘 끌어내서 앞으로 그 쇠퇴 지역의 어떤 경제력이나 다른 부분의 사회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한 어떤 영역으로 분리를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해하지는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전략계획수 뭐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 사업 계획안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사업 계획은 사실 어떤 예컨대 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 도면과 마찬가지일 텐데, 이 계획안은 설계 도면은 그 집주인의 의견이 매우 깊숙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여기 계획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업 계획의 초점은 지역 주민에 맞춰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 계획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와서 좀 미흡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잘 다듬어 가지고 결국은 뭐 큰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이 생각이 뭐 깊이 드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첫째, 컨텐츠 발굴에 지역 주민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다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역량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 과연 지역 주민의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지역 주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에서 언급했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수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고려되지 않고 계획만 수립하면은 그건 계획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의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일자리가 지역 주민의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야말로 마을 해설사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주민의 일자리는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일자리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자리보다는,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일자리는 결국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텐데 결국 그 소득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 특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음식을 통해서 지역 특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음식은 우리가 이 지역 사업에서 음식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음식이어야 할 텐데 지역에 기반을 둔 음식이어야 할 텐데 오색 특화 음식이라든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신평지구가 오색 특화 음식과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오색 특화 음식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상권 활성화나 특화를 도모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이와 같은 음식 메뉴일 텐데 과연 이 양산 하북 지역의 음식 콘텐츠와 어떠한 깊은 역사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히 맥주, 수제 맥주를 얘기했는데 사실 수제 맥주하고 화복과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진 막걸리 한 잔이 오히려 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힐링, 숨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힐링은 뭐 보편적인 용어로서 이해가 되는데 숨길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정의를 해두지 않으면은 숨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숨길에 대한 어떤 정의가 명확해지고 그 숨길에 대한 저 용어적 정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숨길을 어떻게 이 지역 컨텐츠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뭐 전략 계획에 대해서 큰 부분은 활성화 계획에서는 아주 말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잠재력인데 잠재력에 맞춰서 이제 경제성 활력화 이래 이야기했는데 너무 지역 잠재력을 이야기해 보면 그 지역의 발전 없이 지역에 대해서 좋은 것이 비슷하게 굴레를 찍는 거, 낙인 찍을 수도 있다는 걸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갈 적에는 비견한 예로 이제 건축의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이 지역 주민의 반영이 안 되지만 결국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아니냐. 무엇보다도 사업의 수혜자는 주민인데 지역 주민인데 이 모든 계획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과연 디지털 계획을 하는데 그 주변의 주민이 디지털 계획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의견이 담아 있을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의견에서는 일자리 하면서 단순하게 마을 해소하고 이 동네가 어떻다 이런 행기 과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냐? 그것도 일회성 창출 아니냐? 일자리는 결국 지속성이 있게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게 일회성의 소득이 아니고 좀 우리가 말하는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되는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일자리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음식에도 이제 오색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신민주하고 오색 이 부분하고 얼만큼 연관성이 있나 역사성이 있는가 과연 양산 하북 지역의 역사성을 얼만큼 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뭐 수제 맥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막걸리 한 잔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제 맥주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동네가 수제 맥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걸 또 역사성하고 잘 좀 연계 좀 시켰으면 더 안 좋았겠나 생각 들고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힐링 이제 숨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힐링은 뭐 하도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숨길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명하게 정의 좀 대표인신을 정확히 좀 하고 들어간다. 용어적 정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누가 심의를 하든지 누가 심사하더라든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저기 활성화 계획을 보셔서 한 번 더 고맙다는 생각을 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용역사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동서대의 홍정아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관광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정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서 이렇게 인발브하게 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어쨌든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관광에 대한 이런 컨텐츠가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코멘트를 좀 해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감 없이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서 중앙정부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좀 심의라든지 평가를 가게 되면 일단 예산과 좀 연결시켜서 그 전체의 계획을 좀 보는 편인데요. 지금 전체 이 사업 계획이 예산을 보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그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의 지금 대부분을 어떤 센터를 뭐 건립을 한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라는데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그 어프로치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아주 약간의 그런 예산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어프로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써주시기는 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스마트 뭐 관광 체험을 위한 뭐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설비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할애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금 현재 뭐 폐업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어쨌든 운영 중인 그런 관광 호텔을 리모델링 107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 수반한 이런 계획인데요.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힐링 융합 산업센터, 힐링 숨길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만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 같은 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략이라는 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지피지기라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좀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좀 분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런 그 SWOT 어널리시스 하나를 가지고 지피지기를 했다라고 저희가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광 트렌드라든지 그냥 이 양산시에서 이 신평지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하는 이런 그 계획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의 관광산업의 관광객들의 트렌드, 관광객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이끌려서 그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의 지갑이 열리는지에 대한 이런 트렌드 분석도 필히 수반되어야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타겟층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타겟에 대한 고민도 지금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관광 자원이라든지 현황을 막 얘기를 하실 때는 통도사에 있는 통도 판타지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언급은 되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할지 뭐 이런 등등은 계획에서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 순례길 같은 힐링 숨길 명소화 사업도 굉장히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제 타겟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등등에 대한 이런 계획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원초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속기서는 안 했으면 이 하도 많이 자장을 많이 들어보니 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대략 적어봤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이 패널에 참가한 게 아마 관광학 전공하시니까 관광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습니다. 이 아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막 가감없이 뭐
용역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들고, 예, 원래 선약이 몸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모든 걸 하더라도 우리 홍 교수님은 심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주로 많이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250억이 들고 있는데 그 예산에도 보면 전부 다 센터 건립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로 하드웨어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몇 가지 스마트 관광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결국 스마트 관광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드웨어 부분이 좀 들어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힐링 융화 사업센터 좋다. 만들었으면 그럼 운영 주체는 이제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야기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에는 예산이 드는데 예산에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특히 GPG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스와트 분석 여기 하나 갖고 이게 GPG기라고 분석하기는 다소 좀 나이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관광 부분에서는 트렌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트렌드를 좀 따라달라. 관광에 있는 것은 사업에 그냥 나열하는 거 아니시고 트렌드를 하면서 트렌드를 봐야 이 관광객들이 지갑을 여는 어느 그 전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트렌드를 따라달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타겟은 누구냐? 이 관광에서 타겟을 누굴 타겟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뭐 여기서 언급은 굉장히 우리 유 박사가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드웨어 중에 통도 판타지아, 통도사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how to 이런 부분 굉장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이야기로 순례길이나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다시 한 번 더 역설적으로 어느 타겟으로 생각해갖고 이걸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 홍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용역자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담당하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모전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 그 다음에 그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걸 충분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박진호 박사는 지금 도시재생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논문도 아마 도시재생에 쓰게 되었고 아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끝으로 박진호 박사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마지막 토론자하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략계획상에 이게 이제 도시재생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조금 보완적으로 지금 2030 그러니까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보면 지금 크게 이제 공간구조도를 해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하북면 소재지가 이제 하나의 생활권 중심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용역사에서 이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제 종합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공간 구조의 위계가 그러니까 중심 시가지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상위 계획상의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도시재생을 하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도심으로서 그러니까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세태했으니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하시면 좀 내용을 같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차지를 하고요. 제일 크게 가야 되는 건 크게 이게 중심 시가지의 유형이다 보니까 주변의 자원들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중심 시가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여기가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기능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통도사나 등산로의 체험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것이고 뭐 기업의 공원에 대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산시에서 기존의 대상지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이런 걸 잘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공모 제안서에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뭐 공원센터라든지 레지던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로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의견인데 매입비가 포함된 107억 원 안에서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검토가 세부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제 맥주가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브랜드라든지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들을 뭐 실무자들한테 필요하면 다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호 박사님이 먼저 첫 번째 전략계획을 먼저 변경되어서 좀 언급해 준데요. 전략계획은 이제 결국에는 이 전략계획 변경되어서는 도의 심의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하기 위해서 양산에 이제 2030 할 적에 하북면 그 소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계상에 이게 중심 시가지로 이제 가는 거니까 갈 때 혹시나 2040 계획대로 또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주고 보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에서는 이제 앞에 두 분의 이제 이 교수님, 홍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오버래핑을 피하게 보다 하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고 아마 그거는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아마 메일이라든지 아마 등으로 전달되실 건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린 재생형에서 이제 중심 시가지형으로 바뀌는데 저도 이미 자료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 시가지는 이 지역이 왜 중심 시가지가 돼야 됐나 하는 거는 주변 지역을 자원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 주변 지역에 어떻게 스포트가 하는 거. 그래서 만약 통도사를 계획을 세운다면 그 주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활용을 좀 하라는 거 이야기를 또 우리 박준호 박사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에 양산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쇼업 좀 보여줘야 나중에 향후에 공모전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 그 중에서 실소유자가 어찌 되었나 그러고 우리 홍 교수님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비 이야기를 했는데 매입비가 107억 잡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이야기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제 맥주도 이게 이제 브랜드 하는데 어느 정도 연계 가능성이 좀 있는지 수제 맥주만 강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 가능성이 어떻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 분 이야기 바쁜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 이 전략계획 변경인데 전략계획 변경에서 이 제척되는 지역 부분이 제척 부분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제가 제척당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척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도시 재생이 아닌 다른 도시계획 수법으로서 어느 정도는 도시 재생에 버금가는 걸 리커버 해준다는 걸 이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확인해지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나 양산시가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근린 재생에서 이제 앞으로 중심 시가지로 가겠다 했고 물론 내가 생각에는 전략계획 변경은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통도사를 모토로 해갖고 하는데 거기 이때까지 있는 부분이 재책에 나가니까 이 부분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좀 비견한 예로 이분들을 또 달래주는 어떤 다른 도시계획적 수법을 좀 강구하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세 번 의견을 다 종합하고 결국 해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입니다. 이 사업을 도시 재생할 때는 과연 지역 주민이라는 게 어떤 베네피트가 되어지는지 가만히 있는 거하고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훨씬 더 달라져.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이 도시 재생하면 무조건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주민 노인들한테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대별로 만약에 도시 재생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까 뭐 디지털이라든지 우리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빨리 캐치업하지만은 이 지역 주민의 노인들은 이때까지 평생에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온 노인들한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내 지역에 그냥 이 지역 현 상태에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게 한 측면에서만 에이즈가 되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좀 윈윈하는 어떤 그런 도시 재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약간 디폴트를 지금 통도사 개념으로서 활성화 계획 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에는 하드웨어로 가더라도 현대화 플러스 고전미가 좀 대해져야 된다고. 이 통도사라서 아주 우리나라의 고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창업 활성화 센터 같은 아주 신축 건물이 되어지니까 그 신축 건물보다는 거기다가 고전미를 고려 그런 건축 양식이 좀 들어지는 이런 캐치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이상으로서 어느 정도는 다 정리되는데 혹시 또 만약에 이 이야기 안 하면 뭐 섭섭하겠다 하는 우리 세 분 패널이 혹시 있습니까? 뭐 없으면 여기서 약간 뭐 종료를 하고 혹시 있으면 잠시 뭐 한 10초라도 20초라도 없습니다. 많이 기다려갖고 좀 지루한 것 같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어서 제가 다 요약도 다 하고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공청회가 좀 시끌벅적하고 주민 의견들이 바로 현장에서 담을 수 있어야 우리 세 분 패널들도 그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제한된 공간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패널께서도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못 해주시고 바로 살아있는 답을 주민들한테 못 해주지만은 이 좋은 의견들을 다 담아갖고 녹아서 우리 용역사 플러스 양산시에 관련 관계 공무원들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하고 오늘 공청회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토론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반영해야 할 사항 등 각종 의견이 있을 시 우리시 지역재생과 재생기획팀 및 또는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2021년 9월 2일 목요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